네, 멀티비타민 외에도 또 하나하나 비타민들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뭐 비타민 E에 그렇죠.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뭐 결과가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비타민 E가 항산화 물질 중에 가장 유명한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네. 비타민 E가 예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한 30년쯤 됐을 겁니다. 1994년에 보고가 되어 있는 연구 결과인데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이라고 약자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의사들 또는 연구자들의 꿈이죠. 여기에 이제 논문 하나 실으면 사실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 연구 논문에 발표된 연구 결과니까 꽤 신뢰성이 있겠죠. 요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 포함된 피험자들은요, 흡연을 하는 남성입니다. 흡연을 하는 남성 50세에서 69세까지 29,000여 명의 사람들을 포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폐암 발생 위험이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타민 E를 섭취를 하면 폐암 발생률이 과연 줄어들게 되나,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 피험자들은 비타민 E, 여기서는 알파 토코페롤이라는 비타민 E 성분을 50mg을 하루에 복용을 하도록 했고, 2군 대상자들은 베타카로틴을 20mg을 하루에 복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 전구 물질이죠. 3군은 비타민 E와 비타민 A를 같이 복용하도록 했고, 4군은 이런 것들을 주지 않은 위약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폐암 발생률, 이 그래프의 길이가 폐암 발생률인데요. 검은색은 알파토코페롤을 복용한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회색은 알파토코페롤 복용하지 않은 군입니다. 근데 차이가 없죠. 그러게요. 차이가 크게 없어요. 물론 숫자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51%, 52%예요. 근데 전립선 암 발생률에 있어서 조금 효과가 있었죠. 예, 알파토코페롤을 복용한 사람들은 전립선암 발생은 조금 감소했다. 나머지 암들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 보고자 했었던 첫 번째 목표는 폐암 발생률을 감소시키느냐였는데, 폐암 발생률은 비타민 E를 복용한다고 해도 감소되지 않지만 전립선암 발생은 다소 감소된 바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타민 E가 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또 다르게 분석한 연구도 있나요? 사실은 1990년대 이후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비타민제가 암 예방에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30년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연구 분야이고요. 옛날에는 사실은 지금만큼 암 치료제도 많이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암 예방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고, 비타민 E나 비타민 C 같은 게 실험실적으로는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게 막 그때 밝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간 고용량을 복용하면 암 예방이 되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연구 결과들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러한 모든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전체 암 사망률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연구 결과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일직선상에 막대 그래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지도 증가시키지도 않는다.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 암 발생률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를 보시면 cancer incidence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요, 마찬가지로 이 일직선상에 막대 그래프들이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암 발생률에도 큰 영향이 없다. 그러면 개별적인 암 발생률에는 혹시 좀 도움이 되겠는가 아닌가, 요거를 또 보시면 대장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개별적인 암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다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비타민 E가 굉장히 기대를 모았었던 항산화 비타민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암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나 암 사망률이나 크게 영향이 없었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암 말고 전체 사망률에는 어떻죠? 그렇죠. 비타민 E가 암 사망률 또는 암 발생률에 크게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 심혈관 질환을 줄여주거나
다른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어서 전체 사망률이 감소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아까 그 미국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일직선상에 막대 그래프들이 쭉 위치해 있죠. 물론 어떤 연구는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사망률을 약간 감소시켜 준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요. 모든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오버롤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가장 정확하겠죠. 이게 세로축 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암 사망률 포함해서 심혈관 사망률 모든 사망률을 포함할 때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이러한 전체 사망률에 큰 영향은 없다라는 게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비타민 E 외에도 다른 또 비타민들이 암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을까요? 네, 비타민 C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 베타카로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또 연구한 게 있었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를 또 같이 복용해서 하는 연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도 여러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암 발생이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사실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좀 고용량으로 섭취할 때 암 발생이 감소하는가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비타민 D와 칼슘을 또 같이 연구한 결과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무기질 중에 셀레늄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셀레늄 먹으면 암 환자들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셀레늄이 암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이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들과 대동소이합니다. 비타민 C, 그 다음 베타카로틴, 비타민 D, 셀레늄 모두 다 암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는 없었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팩트입니다. 네, 그렇다면 세계적인 학회에서는 비타민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하고 있죠? 미국 암학회 American Cancer Association의 가이드라인에서는요. 2020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식이보충제 즉 비타민은 암 예방에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 워딩이 있는데 현 시점에라는 말이 들어가요. 현 시점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뀔 수도 바뀔 있다는 수도 거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라는 게요.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까지 꼭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이제 더 좋은 연구 기법이 나와서 용량을 딱 개발을 해서 복용했더니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유럽 임상영양학회 ESPEN에서는 2021년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필요량에 부족한 경우에 비타민과 미네랄은 보충하는 것은 추천하지만 부족하지 않은데도 고용량으로 추천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두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비타민C가 부족한 것 같으면 당연히 이만큼 채워 넣는 게 좋다 하지만 부족하지 않은데 이렇게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고용량을 먹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요약해 주시죠. 비타민을 복용을 해서 사실은 이 신체 컨디션이 좋아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비타민을 먹으면 좀 피로감이 회복이 된다라는 분들도 있고 기분이 좀 좋아진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 드셔도 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다만 암 예방 목적을 가지고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은 크게 추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다만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에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 또는 비타민 C가 부족한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비타민제를 보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더 좋은 거는요. 음식을 골고루 섭취를 해서 이런 비타민 또는 어떤 이제 미세 영양소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해서 영양소를 잘 유지하시는 게 베스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